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쇼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저번 주 장 종료 후에, 그러니까 저 레벨업 녹화 이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현을 시키면서 시간의 시장,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3%대로 지켜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밀렸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많이 밀린 것이냐? 라는 건데요. 저는 100%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일단은 좋았거든요. 삼성전자가 밀릴 때 하이닉스는 플러스 2%대까지 나타냈는데, 여기 10시 반 이후에, 여기 10시 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떨어져 줬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오늘 자사주 매입이 없었냐? 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타 법인 보이시죠? 기타 법인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SK증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기타 법인으로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밀렸다.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 밀렸죠. 초반에 이런 식으로 밀어놨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10시 반 기점으로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계속해서 밀렸죠. 밀리는 폭이 SK 하이닉스보다 더 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이 없었냐? 있습니다. 오늘 기타 법인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임직원들의 보상용이기 때문에 소각은 아닙니다. 시장에 다시 풀려 나오는 물량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은 나쁘고 SK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바꿔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한 3%? 아니면 한 4% 빠지는 거는 뭐 시장의 실망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뭐 100조, 150조, 200조 이렇게 너무 뻥튀기 해놓으면은 이거 막상 주주환원이 나오면 SK 하이닉스만큼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게 가장 큰 폐해다.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이 자리에서 발현을 시켰으면 주가 올라왔을 겁니다. 예, 요때 뭐 22만 원대 아니면 뭐 20만 원 초반대. 근데 이미 SK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세론이 나오는 거죠. 저는 세론 영향도 있다라고 봐요. 예, SK 하이닉스 때문에 일단은 이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컸습니다. 예, 금액이 적건 작건 떠나서 시장에서는 좀 공포스럽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물론 하이닉스보다 오늘 더 빠지긴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실망감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 예, 왜? 그러면 하이닉스는 올라갔어야죠, 여러분들. 예, 얘는 괜찮다며요. 얘는 좋은 거라며요. 삼성전자는 나쁜 거고. 근데 저는 시장을 그렇게 이분법적이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는 겁니다. 예, 절대 나쁜 주저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키옥시아는 지금 7%를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 7% 보이시죠? 7%가 빠져 있고, 실제로 키옥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만엔, 12,000엔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5만엔까지, 10만 2천엔까지 올라갔다가 5만엔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50%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안 좋다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예,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지금 일단은 떨어져서 끝났는데 아직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 반영이 안 됐네요. 지금 4%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왜 네이버가 반영을 안 시켜주죠?
반영을 안 시켜주네. 일단은 시간외에서도 얘도 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판에는 좀 들어오는데 네이버는 반영을 못 해줘서 그 점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얘도 4% 빠지고 있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니까 영향을 있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꼭 주주환원으로 인해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을 막 좋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또 300만 원 가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미리 우리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막 일희일비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하루에 지금 한 9%, 10% 가까이 빠지는 거는 조금 과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근데 28만 5천 원은 얘기는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식과 반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괜찮다. 주식시장의 해지용으로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될수록 금값은 올라갈 거다. 왜? 달러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달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약한 이유는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이고요. 미국의 국채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고 실제로 재무부의 스콧 베세트 장관이 바이백까지 꺼내 들면서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방어가 안 되니까 달러는 더 떨어지고 금과 비트코인은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진행될 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이벤트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일단 수요일은 현대차라고 써놨죠.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남아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어떠한 기대감이 있어서 현대차가 급상승할 것이냐 라는 것보다는 인베스팅 데이에서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순환 출자 구조를 어떻게 깨부실 건지 일단은 소프트뱅크의 지분까지도 다 현대차로 들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환 출자 구조를 좀 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셔널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차 인베스팅 데이는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웨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요일은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간 기준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반영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죠, 제가. 예, 제가 한 2달 전부터 금리 인상은 연속 2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금은 바꿀게요.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원화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도 1,400원대 후반, 1,500원을 왔다 갔다 한다? 금통위에서 100% 금리 인하했을 건데 벌써 1,3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이제 부동산 자금이라든지 비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저는 한 80% 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화가 좀 최근에 강세가 된 부분을 금통위에서 아마 고려를 할 것이다. 저는 동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이제 어제 일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저의 이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애플이 중국 메모리 구매 허용을 받았다라는 찌라시 같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아마 이런 뉴스들이 오늘 조금 반도체 종목들을 좀 누른 영향도 한 20%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과연 활용을 할까요? 예. 물론 이런 말도 있죠. 중국에 파는 아이패드, 아이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중국 메모리를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중간 선거는 포기한다는 얘기죠. 애플 하나 믿고. 왜냐면 좀 찝찝한 건 있어요. 애플이 그러면 백악관의 최근의 의견은 중국 메모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중국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기존 메모리로 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백악관을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백악관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강압적으로 진행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거의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중국 매매로 구매 허용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은 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모든 시장이 그래요. 태양광도 그렇고 뭐 조선업도 그렇고 특히나 최근에 로봇 산업에서 중국의 이 침입을 허용하는 순간 그 산업은 망가집니다. 우리가 보시면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엔 좋았다가 툭 떨어졌고 조선도 최근엔 좋았지만 조선업이 얼마나 오래 쉬었습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피해를 받고 실제로 지금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완전히 후퇴하고 있죠. 중국차, 특히나 전기차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테슬라조차도 모델 Y는 중국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침입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뉴스는 예민하게 보되 저는 아직까지는 한 신뢰도는 1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이걸 이렇게 결정할 리는 좀 만무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번 주만 해도 코스피가 계속해서 좋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투탑 돈 잘 버는 거 아시죠? 예, 정말 수출도 뛰어나고 영업이익도 뛰어나고 매출도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투탑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기업들이 매출 이익이 2026년도에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 성장을 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 성장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예. 그러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높았던 건 그간 달러 값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에는 확실히 이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반도체 투톱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아니면 장비주면 장비주 오늘 2차전지 좋잖아요. 2차전지면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늘 반도체는 여러분들 포트에 30%는 채워 놓으셔야 돼요. 예, 왜냐면 시장이 반도체가 딱 잡아주고 그 다음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올랐던 반도체가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니까 나머지 애들이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코스닥이건 아니면 코스피에서 중소형주들은 전 여전히 황금 같은 기회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강세업종과 약세업종을 볼게요. 강세업종, 금속, 광물, 이쪽이 괜찮아요. 금속이라고 하면, 뭐, 리튬, 수산화 리튬, 뭐, 이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 코로나19가 뭐 중국에서 뭐 발열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몇 퍼센트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 안 사시는 게 좋고. 2차 전지가 오늘 좋았지만, 좋았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리튬 값의 인상이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셀업체보다는 현재는 소재업체 쪽,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유심히 보셔야 된다. 네, 제가 딱 한 종목 IT센 글로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이틀 연속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죠. IT센 글로벌이 오늘도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언급드렸던 종목이 이틀 연속 굉장히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약세업종을 볼게요. 약세업종은 반도체,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니까 전체적으로 약하고 백화점은 제가 좀 올라올 때마다 좀 약간은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건설주들이 최근에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재건이라든지 대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여서 좀 올라갔는데 오늘은 뭐 떨어질 것도 없는데 조금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반도체 소부자 솔직히 지금 좋은 위치까지 다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뺍니다. 그렇다는 건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다 좋습니다. 특히나 소재, 부품, 장비에서 고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글로벌 업체를 고르세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업체가 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지금부터 사서 모으신다면 실패가 없을 거다.
예,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 포트 중심에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 오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일단 한미약품의 이제 수출 이전 계약, 기술 수출 이전 계약 굉장히 축하드리고 왜냐면 저는 한미약품, 알테오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한미약품의 상한가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가 자체적으로 좀 축하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